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내용은 소스 코드를 전혀 모르고도 오픈소스 기여자가 되는 법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픈소스 기여자가 되는 거는 대부분 오픈소스를 다루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꼭 해보고 싶은 내용일 거예요. 저희가 사용자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어떤 내용을 기여를 하고 그게 세상에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하나의 저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거는 되게 뭐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혹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픈소스의 이제 소스 코드를 사실 모르고 기여자가 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사실 당연히 코드를 봐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소스 코드를 모르고도 기여자가 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픈소스 기여자가 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편법일 수도 있는데 네, 소스 코드를 전혀 모르고도 오픈소스 기여자가 되는 법을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네, 최근에 저는 좀 이제 젠킨스를 가지고 뭐 책을 쓰고 있고, 네, 사실 젠킨스 책은 아니고 쿠버네티스 관련된 책인데 젠킨스가 좀 나와서 젠킨스 좀 보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젠킨스 로고, 그러니까 로고라고 부르는 어떤 그림, 그걸 대표하는 뭐 어떤 캐릭터 같은 건데 그 로고를 그 로고 자체로 기여자가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부분을 젠킨스 쪽에다가 나 이런 로고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거를 그쪽에다가 넣어주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게 결국 머지가 됐습니다. 머지가 됐다는 얘기는 그게 실제로 퍼블릭한, 그러니까 실제로 공개되고 오피셜리한, 네, 그런 걸로 이제 합쳐졌다는 얘기거든요. 네, 사실 제가 오픈소스의 기여자나 뭐 이런 뭐 형식이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되게 재밌고 되게 즐거운 경험이었어서 이걸 좀 나누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머지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소스 코드나 이런 것도 반영이 되지만 특히 로고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 제 이름이 들어가고 네, 이렇게 민망하긴 한데 네, 그렇게 네, 멋있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메가존에서 클라우드 솔루션 아키텍트로 일을 하고 있고, 네, 뭐 보이는 것처럼 사실 자격증을 되게 좀 따는 걸 좋아라 해서 뭐 CCI라든가 그리고 쿠버네티스 서티피케이션인 CKA 그리고 D, 뭐 VMware 쪽에서 약간 뭐 중고급 정도 되는 VCIX나 뭐 레드 자격증, 그리고 제가 지금 구글 클라우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구글 클라우드 관련된 좀 자격증이 좀 많이 있고요. 네, 혹시 저에 대한 일을 궁금하시면 링크드인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시스템 네트워크 온프라미스에 대한 경험을 기반으로 좀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클라우드 스택이나 이런 걸 좀 쌓아야 될 것 같아서 클라우드 쪽으로 이직을 했고, 네, 지금 쿠버네티스 관련된 책을 집필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아마 4월이면 정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다녀서, 네, 올해 나옵니다. 얼마 내요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니긴 했는데, 이번에는, 네, 거의 진짜 4월에, 내년 4월에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프런이나 유데미에서 네, 어떤 자동화 관련된 이런 강의도 하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나누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CK 쪽에 대해서 제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강의로 만들어서, CK 쪽 잘 준비하는 법도 강의를 했고, 유저 그룹 활동이 되는 것도 좋아해서, 사실 IT 인프라 앤서블 이외에도 쿠버네티스 유저 그룹이나 아니면 리눅스 유저 그룹에서도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뭐 책 같은 경우는 파이썬이나 앤서블에 대한 책을 썼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쿠버네티스 책은 네, 빨리 나와야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돌아가서 제가 머지가 됐다 그랬잖아요. 사실 머지. 이 머지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 머지라는 거는 제가 요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공식적으로 그 패키지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기쁜 일이죠. 그럼 머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머지를 하려면 네, PR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사실 PR이 사실 저는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나를 PR해야지 막 이런 느낌이 사실 좀 있었었어요. PR의 느낌이라는 게. 근데 이게 약자인데 pull request라 그래서 pull을 하는 거를 요청한다는 얘기예요. 사실 이거를 받아들이기 쉽게 하려면 내가 어떤 거를 고쳤으니까 이것 좀 그쪽에 넣어주지 않으려는 어떤 요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네, 제가 이제 요청을 했고 그쪽에서 받아들여져서 사실 머지가 된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이 이게 지금 브랜치를 만드는 것을 제외하고 보시면 제가 풀 리퀘스트를 하고 머지가 되는 이런 어떤 일종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런 흐름을 네,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일단은
보통은 공식적으로 대부분의 이제 GitHub에 이제 공개되어 있는 패키지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네가 그러니까 풀 리퀘스트를 할 수 있을지, PR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어떤 식으로 너가 요청하면 되는지 문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려고 했던 게, 네, 소스 코드는 잘 모르고, 진짜 제가 네, 개발 쪽은 젬병이라, 로고라는 거를 이렇게 추가하는데 제가 기여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대한 관련한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쭉 내용들이 있는데, adding 로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쭉 써져 있죠? 그러면은 이런 형식에 맞춰갖고 제가, 네, pull request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PR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떤 형식들을 주로 했었어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네, 컨텐츠 언더바 데이터 로그 쪽에, 여기 보시면은, 네, 컨텐츠 언더바 데이터 로그 쪽에다가 야물 파일로 만들어서 올리라고 해요. 네, 야물 파일은 여기 형식이 있습니다. 네, 이게 코드라고 부르신다면, 그러게요. 제가 시작 때는 코드도 몰라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네, 이건 코드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는 충분히 다들 아시겠죠? 네, 아니면 사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나는 이건 잘 모르겠어. 라고 하면, 여기 올라간 다른 사람 거를 카피하시면 돼요. 거기 있는 내용 회사가 제가 이해하는 내용 수준으로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제 거 모노, 야무를 카피해갖고 그 내용을 바꿔서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게, 실제로 로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기여한 부분은 사실 로고를 만든 거지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로고를 만든 거를 올리라고 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베이직한 모노, 그리고 다른 거 하나는 256 사이즈로 올리라고 해요. 이름도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 돌아가서 보면, 여기 가서 보면은, 256 픽셀로 해서 만들고, 다른 거는 풀 사이즈로 만들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가이드에 맞춰서, 네, 이거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약간 좀, 이거를, 네, 풀 리퀘스트라고 얘기하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되게 궁금하시겠죠? 이게 사실 방법이, 풀 리퀘스트를 하기 전에, 당연히 이거는 공식적인 부분이니까 제가 여기다 다이렉트로 풀 리퀘스트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루어지지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포크라는 걸 먼저 사용하게 됩니다. 포크는 어떤 걸까요? 포크는, 영어를 이제 다들 뭐, 그래도 어느 정도 하실 테니까, 포크는 원어 그대로랑 똑같아요. 포크. 네, 쿡 찍는 거죠. 쿡 찍어갖고, 현재 있는 코드를 제 GitHub 레파지토리, 혹은 GitHub 저장소로 부리는 제 공간으로 얘를 가지고 와야 돼요. 포크라는 건. 네. 포크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sysnap for admin이라는 거는 제 어카운트거든요. 제 계정인데, 제 GitHub 계정이에요. 여기로, 이거를 쭉 당겨다가 제 쪽으로 옮겨 놓는 거죠. 네. 제 쪽으로 옮겨 놓으면 그렇다고 이거 뭐 제 소스 코드가 되는 건 아니고요. 포크되어서 제 쪽으로 뭐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카피하고 복사해서 똑같은 복제본이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포크를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pull request를 하기 위해서 이걸 포크해서 제 저장소로 바꿔온 다음에, 이걸 보시면 되겠네요. 네. 기클론이라는 거는 지금 제가 포크한 거를 이제 다운로드를 하는 거예요. 포크한 거를 통으로 다운로드해서 제가 그거를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정한 부분을 추가를 해요. 그 다음에 수정한 내용을 추가를 할 때 이제 추가를 하고 추가한 걸 업로드를 다시 제 git 레파지토리에 업로드를 할 건데, 어떤 걸 수정했어요? 라고 코멘트를 넣어야 되거든요. 이 수정 내용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compress image, 뭐 fix the web, blah blah 이런 것들이 다 그 디스크립션들이 여기에 수정 내용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정을 다 했으면, 그리고 뭐 이거를 소스 쪽에다가, 그러니까 제가 포크한 여기다가 이거 밀어 넣게 되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PR을 하는 거예요. PR을. 여기 보면은 PR이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로 PR을 하게 되면 원천지 소스, 그러니까 즉 여기 젠킨스 IO 쪽에다가 지금 나 이런 거 수정했는데 이거 합쳐주지 않을래라는 리퀘스트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이렇게 내용으로 들으면 뭐 쉬워 보이실 수도 있고, 뭐 깃에 대해서 뭐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은, 실제로 알아야 되죠. 예. 깃에 대한 메커니즘이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정도 단계만 알아도 기여자가 되는데 무리는 없어요. 클론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수정을 하고, 그리고 git add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수정한 내용들을 붙여넣고,
그 다음에 거기에 수정한 내용들에 대한 어떤 걸 수정했는지 혹은 제가 뭐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했는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적게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다시 밀어넣게 되는 거죠. 네. 브랜치에 대한 내용도 사실 좀 설명할까 고민을 했는데 브랜치는 네, 지금 알면 사실 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기여자가 되는 데는 당장은 꼭 알아야 필요는 없어요. 브랜치는 일종의 네,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레파지토리를 관리하거나 얘기를 할 때 알아두면 예, 알아둬서 각자가 이제 그 각자의 영역을 좀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 정도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제가 PR을 하고 나서 실제로 원천지에 있는 네, 원천지의 그 뭐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뭐 소유 그룹이라든가 이런 데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네, 머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기여자가 되는 거죠. 굉장히 네, 즐거운 작업입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런 기여자가 되는 거를 이렇게 말로만 듣고 기여자가 이렇게 되는 거이라고 사실 얘기를 하고 끝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요. 엔지니어, 혹은 개발자 등등등은 말로만 하면 조금 아쉬움이 있죠. 저희 쪽에서는 뭐 콘솔의 화면이라든가 실제로 동작하는 거라든가 돌아가는 얘기들이 있어야만 사실 뭐 신뢰가 가잖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업계 용어긴 한데 이건 알아두시면 제가 보기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미 충분히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네. Proof of Concept이라고 해서 어떤 컨셉,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 거를 증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POC라고 얘기하고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 BMT나 다른 용어들이 있는데 어쨌든 기능을 검증, 네, 기능 검증 한글로 번역하면 기능 검증이 돼요. 그 기능 검증을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여기 있는 과정을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네, 포크. 제가 GitHub 소스를 네, GitHub 소스 중에 일부를 제가 포크해서 가지고 올 거고요. 그 포크한 내용을 네, 포크한 내용을 기클론을 해서 내려받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고 네, 일부를 수정을 할 거예요. 또 많이 수정하면 좀 네, 보기가 어려우니까요. 일부 수정하고 git add 수정한 파일을 해도 되고요. 여기 점이라는 거는 그 디렉토리에 수정한 거를 자동으로 인식을 해줘요. 그래서 보통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점을 주로 사용하는데 훨씬 더 명확하게 하려면 사실 수정한 파일을 넣어야 돼요. 네. 점을 넣고 그리고 킥 커밋 코멘트를 넣어야만 그 수정이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정 내용을 넣고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오리진 브랜치 쪽에다가 그 메인 브랜치 쪽에다가 네, 넣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사실 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포크를 해서 그걸 어떻게 수정을 하고 네, 그걸 어떻게 업로드하고 PR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단계를 네,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증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네, 어떤 식으로 해갖고 PR 전까지가 이루어지는지. 네, 일단 포크할 레파지토리로 가야겠죠? 네, 이 레파지토리는 현재 레파지토리는 저의 레파지토리입니다. 그럼 포크할 레파지토리는 제 생각엔 여기로 가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IAC 소스라는 네, 저의 또 다른 레파지토리인데 책 쓰는 곳과 관련된 곳입니다. 여기에 뭘로 할까요? echo -ip로 하죠. IP를 반환하는 컨테이너를 짜는 레파지토리고 뭐 젠킨스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도커로 돌아가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많은 메뉴들이 있는데 이렇게 소스가 쭈르륵 나와 있는 곳에서 여기 보면은 포크라는 버튼이 있어요. 포크. 네. 포크 your own 네, 안 읽겠습니다. 사실 이걸 읽는 걸 좋아하실 거지 않아서 포크로 하면 이걸 너의 어디로 옮길 거야 라는 네, 너의 어디로 포크할 거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저의 메인 레파지토리로 옮기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뭐 거기서 작업할 거니까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포크가 돼서 네, forking IAC source echo IP가 돼서 제 계정 밑으로 포크돼서 이 레파지토리가 복제되어 넘어옵니다. 복제. 네, 그렇죠. 여기 막 못 보던 버튼이 조금 생기고요. 네, 브랜치 네임도 있는데 특별히 지금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대로 하려면 이제 클론을 이제 다운받아야겠죠? 그걸 클론이라고 하거든요. 뭐 클론의 습격이 클론 맞습니다. 네, 쫙 똑같은 애들을 불러오는 거죠. 이 코드를 누르게 되면 여기 클론이라는 게 있고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는데 주로 git 클론 한다는 얘기는 이 주소값을 여기를 복사한다. 이게 복사 버튼이거든요. 얘를 딱 누르면 이 주소가 그대로 복사가 돼요. 여러 번 눌러볼까요? 뭐 그래도 어쨌든 복사 한 번만 됩니다.
그리고 터미널을 엽니다. 네. 터미널 이쁘게 생겼죠? 네. 터미널을 열고 기 클론 이렇게 올랄래? 네. 제가 맥에 생각보다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기 클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있군요. 제가 기존에 했던 게 좀 있어서 에코 IP를 일단 지우고 다시 기 클론 에코 IP를 합니다. 뭔가 클론이 됐죠? 여기 보시면 에코 IP를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여기 가보면 방금 전에 있던 소스랑 똑같이 뭐 도커 파일, 젠킨스 파일, 리드미, cert crt key, nginx configuration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정을 이제 여기서 제가 아까 있던 스텝 바이 스텝을 쭉 기억을 해보시면 수정을 했지 라는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수정을 어느 걸 하는 걸 제일 보기가 좋냐면요, 현재 상태에서는 리드미를 수정할 겁니다. 리드미가 어떤 거냐면 방금 전 파일에서 여기 얘가 리드미입니다. 리드미는 여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리드미를 리드미를 열어보면 한글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이 저기 써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얘를 수정을 하겠습니다. 테스트. 좀 영어가 싫으실 수도 있겠네요. 테스트 내용입니다 라는 걸로 수정을 하고 얘를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군요. 보기가 좀 라인 번호 다 나오고. 그러면 이 다음에 해야 될 건 뭘까요?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git commit. 네. 이게 자동으로 좀 나와서 민망하긴 한데, 네. 굉장히 좋은 터미널입니다. 테스팅 purpose라고 적을까요? 아까 테스트라고 써져 있으니까. git commit을 하는 디스크립션을 이렇게 적겠다는 얘기입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네. change stage not commit. 네. 이걸 커밋하기 전에, 그렇죠. 제가 이런 실수를 일부러 한 겁니다. 지금 뭔가 오해가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add를 먼저 했죠, add를. 네. add를 해서 파일을 하지만, 점을 누르면 수정된 것만 된다고 그랬죠? 볼까요, 한번? 네. 점을 누르면, 좀 표시는 안 되지만, 네, 수정된 것만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커밋을 딱 하게 되면, 살짝 내용이 바뀌었죠? 커밋하는 내용은 너의 네임이나 이메일 같은 경우가 뭐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내용인데, 필요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수정해서 넣으면 됩니다. 따로 수정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컴퓨터 네임으로 올라갈 테니까 뭐 이게 당장 꼭 필요하진 않겠죠? 네, 좀 테스트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의 라인이 추가됐고 파일 한 개가 수정됐다고. 이거를 한 다음에 커밋을 하고 나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커밋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푸시를 할 겁니다. 이거를 푸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아까 봤던 이 화면에서 여기에 내용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푸시를 뿅 하고 나면 이게 실제로 업로드 되고 이게 이제 메인 브랜치에서 합쳐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여기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까요? 다시 접속을 해보면 페이지가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 내용이라는 걸로 제가 바뀐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이 이제 PR, pull request라고 그랬죠? 여기서 pull request를 딱 누르면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고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뀐 내용도 여기 표시가 되죠. 이 내용을 바꿨어. 테스트 내용이라고 바꾼 걸로. 그래서 이 내용을 원 소스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룹 뭐 이런 데다가 보내는 건데 여기다가 이제 create pull request를 또 써야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에 봤던 거를 살짝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hi, 뭐 jenkins io team 뭐 어쩌고 이렇게 썼던 내용이 있어요. 그 메일 형식으로 약간 썼던 내용이 여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hi owner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hi owner I modify your comment from 뭐 IP 어쩌고 to testing purpose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create pull request를 하면 상대방에 있는 그 오너에게 이게 날아가는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죠? create pull request는 사실 좀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제가 오너라서 이거를 보내면 제가 또 바꿔 처리를 해야 되니까 네, 보내진 않겠습니다. 좀 추가로 보여드리면 좋을 만한 거가 이렇게 생성한 레파지토리를 사실 네, 그냥 쓴다고 만든 거니까 삭제하는 게 낫겠죠? 삭제하는 거 정도까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밑에 되게 위험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 delete this repository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 네임을 그대로 치면 되거든요. sysnet for admin echo IP. 그러면 이게 지워지는데 복구가 안 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긴 합니다. 자, 암호를 넣고 그러면 이게 삭제되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그 PR을 하는 단계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워요. 오히려 PR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어려울 뿐이죠. 뭐 로고를 만든다든가 혹은 어떤 코드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나 이슈가 있던 걸 찾는다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려울 뿐이죠. 네. 그 기능 검증은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확인하신 것처럼 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누가 깃 사용자고 뭐 깃을 어떻게 해서 뭐 기여자가 됐냐라는 게 사실 코드를 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드를 이해하고 거기에 문제점을 찾아갖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순수하게 새로운 거를 제시한다거나 어떤 제안한다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어렵지가 않아요. 저도 사실 이걸 해보기 전까지는 무슨 기여자야. 그거 너무 어렵지 않나? 난 소스코드 볼 줄 모르는데, 난 깃 사용도 잘 할 줄 모르는데, 이랬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막상 해보고 나니까, 저는, 네. IT 쪽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대학생 분들도 그렇고, 뭐 어느 분들도 그렇고,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 네네. 좀 결론이 좀 없으실 수도 있는데 오픈소스 기업자는 진짜로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네, 오픈소스 기업자야 뭐 네, 할 수가 있죠 누구나.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코드도 필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러나 네, 영어가 필수 조건입니다. 네. 중국에서는 중국어로 가끔 뭐 커밋하고 뭐 가끔 이렇게 그 PR하고 그다음에 그게 머지가 되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영어는 IT 공통어입니다. 네. 이 영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영어를 해야만 네, PR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네. 진짜 코드를 엄청 잘 이해하고 그 코드에 대해서 자신있게 해석을 한 다음에 그거를 리퀘스트 할 수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라든가 상대방에게 설명해야 된다는 거는 사실 영어로 해야 되거든요. 코드로 설명이 100%에서 상대방이 억셉트를, 그쵸. 사람마다의 관점이 있으니까.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그렇게 했네?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이런 거야. 라는 설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필수 조건이고,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가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 했는지? 좀 보여드리면, 네, 이 부분이 제가 커밋한 내용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저는 커밋을 하고 이런 문구를 적게 돼 있거든요. 젠킨스 IO 팀, 나는 너희들이 코비드 19에 고생하는 건 아는데, 잘 지냈으면 좋겠고, 내가 최근에 이런 로고를 커밋을 했거든. PR이요. 정확히 말하자면 PR을 했는데, 이게 겹치는 내용이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난 머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뭐 보시나 이런 것들을 쭉쭉쭉 해서 내용이 이제 읽혀지고, 젠킨스 이제 그 레파지토리를 관리하는 관리자 중에 한 명이, 야, 그 PR 한 거 그 사진을 좀 여기다 그냥 붙이지 않을래? 라고 해서, 그렇군. 내가 좀 붙여줄게. 라고 해서 두 가지의 버전을 둘 다 올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좀 기다렸죠. 좀 기다렸는데 이거 14일이고 지금 보면은 17일이잖아. 3일 정도를 기다렸어요. 제가 사실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들어갈지 잘 모르겠고 확신도 안 되고 그래서 네. 그 아까 봐준 사람을 좀 불러다가 난 네가 좀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내가 보낸 거 왠지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데 좀 봐주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네. 이 LGTM이 뭐라 그랬더라? 당장 기억은 안 나는데
크게 보기에 문제 없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서,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의미였었어요. 저게 무슨 의미인지 기억이 없지 않았네. 네. 24시간 내로 이게 다른 리뷰어들이 문제가 없으면 뭐지 할 거야.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갖고 서로 막 좋아요 누르고 막 서서 네. 이 하트 막 누르고 막 그러면서, 네. 즐거운 시간이 되면서 그러니까 PR이 클로즈된, 네. 즐겁고 행복한 케이스였거든요. 네. 이걸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예, 저희의 커뮤니케이션은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영어가 안타깝게도 필수 조건이에요. 열심히, 네,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영어는 평생의 숙제죠. 네, 저 또한 그렇고, 뭐 모든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 개발자분들은 영어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영어가 되어만 할 수 있는 일들이 늘어납니다. 영어 공부를 꼭 해서, 우리 모두 즐겁게 네, 전공 공부나 아니면 실제로 제가 필요한 테크나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예, 꼭 영어 공부를 해서, 네, 다시 언젠가 꼭 만날 즐거운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긴 한데, 네. 저의 즐거운 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